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교과서 76페이지에 있는 삼각함수의 뜻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삼각함수는 삼각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삼각비를 일단 보면, 예를 들어서 60도에 대한 호도법으로는 3분의 파이죠. 60도에 대한 삼각비라고 하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각도가 60도인 직각삼각형을 그리고요. 변의 길이 하나를 고정해 줍니다. 빗변을 2라고 합시다. 그러면 밑변은 1, 높이는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 보면은 기준이 되는 각도가 마주보는 변이 높이가 되고요. 90도가 마주보는 변은 빗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변은 밑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삼각비를 구하면 사인 60도는 빗변과 높이 사이의 비율이죠.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2분의 루트 3 했고요. 코사인과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은 빗변과 밑변 사이의 비율이죠.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요.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요. 밑변과 높이 사이의 비율이죠.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1분의 루트 3. 그래서 루트 3. 이렇게 값을 구했습니다. 삼각비에서는 우리가 삼각비를 구할 수 있는 각은 0에서 90도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0에서 90도 사이의 각도를 가지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해결할 수 있지만, 삼각함수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90도보다 큰 120도와 마이너스 60도에 대한 삼각함수요. 삼각함수를 구해봅시다. 구해보자.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60도에 대한 삼각비를 보면요. 요 각도 60도는 밑변을 시초선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60도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빗변이 마치 동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보태서요. 기존의 것과 완전히 다르면 안 되고요. 120도와 마이너스 60도의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시초선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고정을 해놓고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2로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120도를 돌면요. 90도에서 30도 더 가니까 120도. 그러면 이루는 각도가 얘는 빗변이 되고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마이너스 60도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60도는 일단 시초선을 고정을 해놓고요. 마이너스 60도는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길이가 2인 동경이 이렇게 멈추겠죠? 그렇죠? 자, 근데 삼각비를 봤을 때는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빗변 높이 밑변 사이의 길이의 비율을 구했는데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표현을 해 본다면 이거는 어떨까요? 이쪽에 좌측에 이렇게 연결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직각삼각형과 또 마이너스 60도인 경우는 시초선과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직각삼각형 어때요? 길이는 1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네. 모양은 같고 회전돼 있고 위치가 뒤집혀 있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삼각비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삼각함수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쪽을 다시 봐볼까요? 우리가 60도에 대한 삼각비를 구할 때요. 자, 요 세 그림을 보면 시초선이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보면은 시계바늘의 중심 역할을 하는 요 꼭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꼭지점이요. 그렇죠? 그래서 시초선과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바늘처럼 동경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서는 시계바늘처럼 이렇게 돌아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XY 좌표에 옮겨 봅시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네, 조만간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원점을 요 꼭지점으로 하고요. 시초선을 X축으로 하는 XY 좌표요. 이렇게 해놓고요. 빗변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XY 좌표 반지름은 빗변과 같은 길이가 2입니다. 자, 그랬을 때 X축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 되고요. 각도 60도는 시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60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 동경 끝의 점을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P라는 점은 원 위에 이렇게 놓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P라는 녀석은 XY 좌표에 있으니까요. X좌표와 Y좌표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밑변과 높이가 1과 루트 3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P점의 좌표는 1,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왼쪽 결과를 봐봅시다. 사인 60도를 했을 때 빗변분의 높이라고 했는데요. 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은 제가 여기에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인데 여기서 숫자 2는 원의 반지름이죠. 그렇죠? 그리고 루트 3은 동경이 나타내는 점 P의 Y좌표입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은 이 그림에서는 반지름분의 Y좌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자, 코사인은 2분의 1이었는데 2는 반지름이고요. 요 1은 밑변. 밑변이 나타내는 부분은 동경 P가 나타내는 점의 X좌표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60도 2분의 1은 반지름 2의 X좌표 1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1분의 루트 3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인데
는 x좌표분의 y좌표. 자, 이렇게 나타내기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를 다시 정의를 한다면 재정의한다면 좌표를 써서요. 자, 여기 있는 120도와 마이너스 60도에 대한 각에 대한 삼각비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옮겨봅시다. XY 좌표로 옮겨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고요. 이렇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고 시초선은 X축 양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120도를 돌아가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넘어서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동경의 끝점 P는 원 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이 좌표를 보면 직각삼각형 길이가 1과 루트 3이니까요. 왼쪽으로 1만큼 갔죠? 그래서 X좌표는 원점에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높이는 루트 3으로 동일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삼각함수를 정의했던 방법을 토대로 120도에 대한 사인 함수를 구하면요. 반지름분의 y좌표. 자, 여기서 x, y좌표 이렇게 되죠. y좌표는 루트 3이네요. 그래서 반지름 2분의 루트 3. 코사인과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였죠. 동경이 나타내는 끝점의 좌표요. 그래서 원과 동경이 만나는 이 점에 x좌표 2분의 마이너스. 여기 0보다 작은 값이 나왔네요. 삼각비가 0보다 작은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120도의 값은 x좌표분의 y좌표였으니까요. 마이너스 1분의 y좌표 루트 3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루트 3. 얘도 0보다 작은 값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제 한번 마이너스 60도에 대한 삼각비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그리고 원의 중심이 원점인 XY 좌표에 옮겨놓고요. 시초선은 X축 양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0도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죠.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을 합니다. 그랬을 때 동경이 원과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구하면 우리가 위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길이가 1과 루트 3. 근데 루트 3이 X축 아래에 있으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리고 길이가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플러스 1이고요. 그래서 X, Y좌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면요. 사인 마이너스 60도의 값은 반지름분의 y좌표. 원의 반지름은 2이고요. y좌표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루트 3.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0보다 작은 값이 나왔습니다. 자, 코사인과 탄젠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분의 동경이 원과 만나는 점의 x좌표. x좌표를 보면 플러스 1이죠. 반지름 2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60도는 x좌표분의 y좌표. 그래서 y좌표.
1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왔습니다. 0보다 작은 값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요.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했을 때 동경이 나타내는, 그리고 요 동경의 길이와 같은 원이 만나는 요 점의 xy 좌표를 구해서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그다음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하도록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처음엔 다소 어색하겠지만 연습을 하면서 많이 익숙하도록 해둡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1번을 보시면 이쪽이죠? 76쪽인가요? 네, 76페이지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점 P의 좌표가 3,-4고 원점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경이 5P이고 시초선이 X축 양의 방향입니다. 방향이고요. 이 동경의 좌표 3,-4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세타요. 자, 그랬을 때 삼각비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XY 좌표에 점을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 원점이 있고요. 3,-4는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4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3,-4. 자, 그럼 동경은 이런 선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초선과 이루는 각은 반시계 방향 이렇게 세타만큼 각을 이루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선분 OP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 선분 OP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요. 왜냐하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보면 여기 OP고요. 길이가 3, 4죠? 3, 4. 그러면 요 빗변의 길이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 씌워준 거죠. 이 녀석이요. 그래서 루트 25는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원 위에 이 동경을 나타내는 점 P가 놓여 있고요. 자, 삼각함수요. 삼각함수는 우리가 정의했던 대로 사인 함수는 반지름분의 y좌표, 차례로 x, y좌표죠. 그래서 반지름이 5니까요. y좌표 마이너스 4. 0보다 작은 값이 나왔네요. 자, 코사인은 y좌표가 아니라 x좌표요. 3이죠. 그래서 5분의 3.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x좌표분의 y좌표요.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각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각도를 다 집어넣었을 때 삼각비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오늘은 삼각비의 개념을 확장한 삼각함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때는 XY 좌표 평면 위에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가지고요.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새롭게 삼각함수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수업 시간에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